안녕하세요.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민보라입니다. 여태까지 그 조선시대 남성 한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도 천리익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리익도 그 남성 한복 복식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입혔던 겉옷에 해당되는 옷이고요. 제가 따로 한국의 플리츠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천리익의 형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그 허리 부분에 있는 주름과 그리고 그 아코디언 형식처럼 만들어지는 어떤 플리츠라든 이런 조형적 요소들이 굉장히 특징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출토복식이란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출토복식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사진이나 이미지들도 그쪽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이제 출토복식이란 무덤을 옮길 때 관 속에서 나온 옷가지들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의생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즘에는 무덤에 시신을 넣어드릴 때 수의를 따로 제작을 해서 입히는 것이 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사실 수레지의라고 해서 죽은 이의 무덤에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의 옷을 모두 넣어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한 무덤이 개봉이 되면 이렇게 다양한 옷가지들이 그런 관 속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선시대 그때의 양식이나 특징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수도 복식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신에 바로 입혔던 수의, 그리고 관의 빈자리에 옷을 넣어서 시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보공의, 그리고 시신을 쌌던 연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에 굉장히 많은 양의 옷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도복식이 발견되는 무덤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무덤에서 다 수도복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복식이 수습되는 조선시대의 그런 특별한 무덤의 형식이 있습니다. 회광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회광묘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관을 내관과 외관으로 이중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관 둘레를 석회와 황토, 모래 등을 3대 1대 1의 비율로 섞인 그 회광 물질을 관 전체를 덮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견고하게 되고 공기 유입을 차단시켜서 그 안쪽 내부에 있는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썩지 않게 잘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공전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안에 시신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소렴이를 하고 대렴이를 하고 나머지를 보공을 채운 이런 단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광묘는 이렇게 공정이 좀 여러 개가 있고 이렇다 보니 뭐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기 때문에 일반인의 묘이기보다는 사대부 계층에 한정돼서 나오는 그런 묘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복식보다는 좀 양반이나 사대부 계층에서 입었던 그게 좀 고급스러운 직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사나 이런 데서 보셨을 때 미라가 출토되거나 뭐 이런 기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라나 이런 복식들이 다 나오는 무덤은 대부분 다 이 회광묘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회광묘를 개봉한 그 장면인데요. 그 관 주변의 흰색 부분이 그 삼화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위에 전체적인 복식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입혀진 순서가 되게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조선시대 복식 고증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때 제가 설명하는 어떤 시대적 양식이나 그런 변천 과정이 다 이 출토복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수습된 출토 복식은 전문 기관이나 박물관에서 보전 처리와 복원 그리고 보수 과정을 거쳐서 유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연고일 경우에는 이 출토 복식이 바로 박물관 쪽으로 들어오지만 그 주인이 있는 무덤일 경우에는 그 무덤 주인이나 그런 문중과의 협의를 통해서 박물관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어서 천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릭의 단어는 문헌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로 표기할 때는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서 천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통일해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릭의 기원은 그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들어와서 조선시대의 한국 전통 복식화로 일반화된 그런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백과사전인 삼제도회에 천릭을 입고 있는 고려인을 소개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고려시대에 또 널리 입었던 옷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천릭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겉옷의 경우에는 그냥 한 판으로 재단을 하는데 이 천릭의 경우는 위와 아래를 따로 재단을 하고 허리에서 치마 주름을 잡듯이 주름을 잡아서 연결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때로는 허리 부분에 선을 넣어서 장식했기 때문에 요선 천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나 양쪽 소매의 중간이 분리되어 그 매듭 단추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위아래의 비율이나 주름 처리 방법, 소매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용도와 착용 범위에 대해서는 천릭에 관한 기록을 보면 사대부의 판복령 겉옷으로 애용되었 것도 있지만 관리들이 외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왕의 행차 시 호위할 때도 착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쟁 시에도 왕 이하 신하가 모두 천릭을 착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복으로에는 규제는 없었지만 영조대에는 당상가는 남색, 당화가는 청연색, 그리고 왕이 교회를 행차할 때는 홍색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그런 기록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릭이 그 마지막까지 착용했던 시기로는 그 마지막 기록은 고종 20년 1883년에 1월 28일 천릭을 폐지하고 군복을 입도록 하면서 점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천릭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초기 형태의 천릭입니다. 조선 16세기 초로 해당되는 그 변수 무덤에서 출토된 그런 복식이고요. 변수는 1447년에서 1524년에 살다 가신 분이시고, 비교적 정말 조선시대 초기의 옷 형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복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의와 하의 비율이 거의 1대1 비율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오른쪽의 세부 사진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가로선을 넣어서 장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좁은 편이고요. 이런 장식이나 이런 주름 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고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허리 부분에 이런 그 세로 장식이 들어간 것을 또 요선천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변수묘에 있던 다른 종류의 다른 천릭을 보시면 이런 형태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재밌는 것은 상의와 하의 비율이 2대1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이가 120cm 정도의 선에서 왔다 갔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점은 변수묘에서 나온 천릭은 대부분 치마 부분이 짧고 그 전체 길이도 다른 포에 비하면 되게 짧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변수묘에서는 그 천릭, 다포, 달령이 한꺼번에 이렇게 순서대로 입혀진 채로 발굴이 됐는데요. 이 중에 천릭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천릭을 그 일반적으로 제일 바깥에 있는 겉옷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변수묘에서 출토된 이 순서나 이런 그 옷의 구성으로 봤을 때 천릭의 착장 방식이
겉옷도 있지만 겉옷에 받침옷의 기능도 있었다는 것을 약간 추측해 볼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더 연구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로 가면 허리에 주름 처리가 매우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여밈도 어떤 정교한 매듭이기보다는 그냥 천으로 여미는 그런 단순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초까지는 상의와 하의 비율이 1대1이나 2대1 정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16세기 중반 이후로 넘어오면 거의 1대1 비율로 고정이 돼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그런 가로의 장식성이 있는 요소는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의 천릭인데 그 앞선 전기의 천릭과는 매우 다른 형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옷의 형태로 이렇게 시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또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일단 조선 후기의 천릭을 보시면 소매의 좋았던 소매가 되게 커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위와 아래의 비율이 거의 1대2가 돼서 아랫부분이 좀 더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의 주름은 조금 촘촘했던 주름이 점차 간격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모습을 보면 왼쪽 하단에 풍속화에 굉장히 이제 이런 허리 주름이 표시되면서 천릭을 입고 있는 사람 모습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릭은 그 앞선 천릭보다 조금 더 이제 뒤로 추측이 되는 그런 천릭인데요. 이 천릭은 앞에 있는 천릭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하게 이런 선들이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매의 그런 부드러운 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보셨겠지만 이 깃부분이 조선 초기에는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 깃이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둥그러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천릭의 느낌들이 되게 둥글둥글해지고 우아하게 어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돼서 이미 조선 후기에는 천릭이 실용적인 목적이기보다는 어떤 겉옷으로 입는 장식성에 좀 더 가미되는 겉옷으로 입는 그런 옷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앞선 주름과는 달리 되게 아코디언 형식의 어떤 주름처럼 되게 규칙적이고 저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천릭은 풍속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속화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천릭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이 되고, 계급에서도 높은 신분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반인들도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신윤복에 그렸던 무녀신무라는 그림에서는 이 무녀가 이 천릭을 입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의 천릭은 소매가 굉장히 풍성하고 아랫단도 주름이 풍성해서 굉장히 우아하고 되게 풍성한 이런 맵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른쪽은 쌍검대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쪽 아랫부분에 악기를 다루는 악사분들이 허리 부분에 천릭을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다 천릭을 입고 연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사거배에서도 어떤 이런 그 선비들이 천릭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당 홍인이상의 평생도 중에서도 이 주인인 대감 그 근처로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천릭을 입고 이렇게 호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합법이나 이런 그 종류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그림이나 풍속화에서 복식을 봄으로써 그 시대나 연대가 체크가 가능하다는 이런 되게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그림이나 이런 회화를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